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동 백주, 운문 진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손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중 백주문화교류협회의 회원이신 이경희 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류회에서 백주 시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운문장이란 이 술에 사촌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느낌이 어때요? 어우, 구름을 타고 훨훨 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예, 좋습니다. 이 운문진양 오늘 제가 한 병 들고 나왔습니다. 운문진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름이 좀 어렵네요. 예. 자, 요 진양. 중국 백주의 브랜드 중에 진양 이런 술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요 진짜와 요 양자는 지금 이 술병에 쓰고 있는 거는 간체입니다. 중국에서는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자를 쓰고 있죠. 술양자입니다. 술양. 양조장 하면은 술 만드는 데죠. 예. 그 양자입니다. 예. 요 진은 뭐냐 하면은 묵힌 것이라는 뜻이에요. 묵힌 술. 와인에 빈티지가 있듯이 중국식의 빈티지입니다. 오래 묵힌 술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운문은 지명입니다. 즉 산 이름입니다. 요게 중국에서는 보통 간체로 다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운문인데. 운문산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히 또 중국 산동 지도를 그려볼까 합니다. 네. 여기가 우리나라가 됩니다. 요게 인천이고 제일 가까운 도시가 위해입니다. 배가 다니죠. 웨이하이고 여기가 칭다오입니다. 청도 여기가 연태 고양주가 나오는 연타입니다. 네. 연태에서 기차를 타고 한 4시간쯤 가면은 큰 도시 하나가 나옵니다. 네. 우리말로 이거 유방이고 웨이팡이라고 합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예요. 한중간에 있는데 요 웨이팡에서 또 차로 1시간을 가면은 작은 도시 하나가 나옵니다. 청주라고 합니다. 칭저우인데 우리나라 청주하고는 삼수변이 없어요. 요 청주가 있는데 지금은 청주가 이 웨이팡의 관할 도시로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 칭저우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춘추시대에 제나라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태공이 다스리던 땅이기도 해요. 지금 요 칭저우에 가면은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도시의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쪽에는 옛날, 즉 명청시대의 옛거리가 그대로 다 남아있고요. 지금 그 큰 길을 넘어가면은 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쪽에 산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높은 산은 아니에요. 해발 421m니까 요 산이 운문산입니다. 운문산이군요. 여기에서 또 버스로 1시간쯤 더 가면은 바로 타이안이라고 나옵니다. 태안. 여기에 큰 산이 하나 있죠. 태산입니다. 그 산이 태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돌아와서도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하는데 태산에 올랐던 사람들은 다들 실망을 금치 못할 겁니다. 상상했던 산의 모습하고 전혀 산모습이 달라가지고 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든 그 가파른 청계를 올라가든 정상에 다다르면은 완전한 하나의 도시예요. 가게와 식당 이런 것들이 줄지어 있고 인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여기가 산꼭대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게 저도 가보면 큰 실망을 했는데 그런 실망을 가진 사람들이 차라리 이 운문산을 가면은 인상이 아주 강렬해집니다.
첫째 호전역해요. 그리고 산보하듯이 정상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산 꼭대기에는 도교 사원인 도관들이 아슬아슬하게 올라서 있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산을 보실 적에 산 꼭대기에 있는 건물들은 다 도교 사원입니다. 불교 사원은 다 산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불교, 꼭대기 있는 건 도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네. 지금 이 운문산은 도교와 불교의 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도교 사원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또한 불상들이 200개 이상의 이 산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이 유명해진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정상 가까이 올라가면은 큰 바위 절벽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눈앞에 붉은 큰 글씨 하나가 나타납니다. 간체로 쓰겠습니다. 목숨 숫자입니다. 붉은 글씨에 호방한 형태의 목숨 숫자 하나가 압도하듯이 서 있는데 이 글씨 때문에 천하에 유명해진 산이 바로 운문산입니다. 이 글자가 얼마나 큰 글자냐 하면은 여기 세로가 7.5m, 가로가 3.7m입니다. 이 정도로 큽니다. 사람이 있으면 요 밑에서 쳐다봐야 돼요. 요 목숨 숫자의 맨 마지막에 마디 촌자가 있는데 요 촌자 글씨만 키가 얼마냐 하면은 2.23m라 그럽니다. 사람부터 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인무 촌고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써서요, 무자를. 사람은 촌자보다 더 키 큰 사람이 없다. 아하, 그렇군요. 예, 아무리 써도 이 발치에도 못 간다 그러네요. 이런 뜻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누가 썼는지. 오래된 건가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유래를 보면은 1560년이라 그럽니다. 1560년이면 감이 잘 안 오죠. 쉽게 말하면 이수신 장군 15살 때입니다. 네. 명나라, 이때가 중국의 명나라였는데 명나라 황제가 있으면은 황제의 친척들, 그런 중국 각지에 파견 나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게 있습니다. 봉토를 줘가지고, 봉지를 줘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 중국 명나라의 8대 황제가 선종인데 그 선종의 손자가 됩니다. 그 주후교라는 이가 이 산동반도의 청주에 와서 다스렸어요. 이 땅을. 그를 제2대 형왕이라 그럽니다. 왕 이름이 형왕이라고 하는데 이 형왕을 모시던 관리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생일이 다가오니까 잘 보여야 되겠는데 뭐 선물하고 이런 것보다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해갖고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종들 데리고 올라가서 바위를 쪼기 시작합니다. 목숨 숫자를 바치려고. 그래서 이쪽 궁에서 보면은 그 앞산이니까 빤히 바라 보여요. 숫자가. 날짜도요. 일부러 음력 9월 9일을 택해서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홀수 쌍이 있는 날입니다.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날, 7월 7일 칠성날, 9월 9일 중양절입니다. 이날에 가서 새겨서 완성을 지었어요. 그럼 왕은 얼마나 사셨나요? 이렇게 공력을 들였는데 오래 사셔야 되는데. 저도 일부러 찾아봤더니 53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쉽습니다. 산에다가 목숨 숫자 새기는 일은 우리나라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유래가 뭐냐 하면은
중국 고대부터 우리 생명이 산만큼, 남산만큼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원인데, 중국 서안에 가면은 남쪽에 있는 산이 종남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남산에 종자 빼고 남산입니다. 내 목숨 남산만큼 길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들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운문산 밑에는 또 하나 인연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 구양수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구양수가 한갑 좀 지난 나이에, 그전에는 왕궁에서 도관을 하고 있었는데 쫓겨갖고 좌천돼가지고 이쪽 여기 청주 태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술들이 너무 좋고 경치가 좋아가지고 시도 남기고 산문에도 남아 있습니다. 목침을 베고 가로 누워갖고 앞산을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그 앞산이 바로 운문산입니다. 곁들이자면 구양수가 이때 왜 여기 쫓겨왔느냐 하면은요, 그 무렵에 황제가 죽었는데 상복을 다 입었어요. 예. 그런데 구양수는 상복 안에 내복인지 뭐 입었는데 내복이 색깔 있는 걸 입었어요. 그랬더니 반대파 어떤 친구가 예. 찔러가지고 예. 쫓겨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속옷까지 살펴보고 찔러 바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운문술의 특징이 뭘까요? 글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향은 네. 발효모한. 아니 농향, 청향 이럴 적에 장향이라고 예, 했죠. 장향. 예, 기억하시네요. 예. 산동술들이 대부분 농향형 아니면은 치마향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운문술이 예. 장향형입니다. 장자를 이렇게 씁니다. 밑에 술 유자를 깔면 되죠. 요게 간장 할 때 그 장입니다. 장 담근다라고 하는. 예, 전에 지금 서론에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향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쉬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데, 진짜 중국의 술꾼들, 장향 팬들한테는 이 장향이 최고의 술입니다. 이 운문 회사에서는 그 지방 산동 지방에 있는 여러 술들하고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 술이 개성 있게 도드라질까를 고민하던 차에, 그렇죠. 어느 날 어떤 73년이라 그럽니다. 전문가가 이 운문술들은 장향 냄새가 조금 나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장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개진했고, 술회사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1980년부터입니다. 80년부터 8년간 9차례나 기술진들을 저먼 귀주성 마오타이 회사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장향형 그러면은 중국 장향의 대표는 마오타이 술입니다. 모태주. 마오타이 회사로 보내가지고 장향주 제조법을 익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 모태주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운문 회사를 지원해가지고 마침내 이 산동 장향형 백주를 만들어냅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간 술이네요. 예. 네. 그래서 흔히들 이 술을 가리켜서 북극 독수라고 해요. 마오타이 쪽에서 보면 이쪽 산동은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홀로 빼어난 술이다 라고 한 것이 이 운문진양입니다. 술을, 장향형 술은 처음에 강한 향이 돌출한다 그랬죠. 한번 한 잔만 우리 시험해 볼까요? 네. 자,
나도요. 네. 오, 향이 막 올라와요. 오. 자, 뭐라고 형용할 수 건배요. 네. 진한 안주는 없고 요거 올라가서는 잠깐 씹으시고. 콩맛입니다. 어때요? 향에 콩맛이 나요. 콩맛 나요? 예, 예. 뭐지, 저 된장, 네. 매주 뜨는. 아, 어떤 이들은 완두콩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한다 그러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튼 처음에 이 장향형 술들은 그 돌출한 갑자기 나타난 어떤 약간의 낯선 괴기할 수도 있는 향이 입안을 스치고 그 다음에 점점 단맛이 입안에 돕니다. 그리고 지금 술 마신 지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 입안에 그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죠. 예, 예. 이걸 우리는 여운의 향이 길다. 흔히 말해서 마오타이 술이 잔을 비우고 나서도 3일, 5일 동안 향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 그런 느낌의 술을 이 지금 운문진양도 그 마오타이 술 향기를 근사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이 술회사를 한번 직접 찾아간 적이 있는데 산동에 있는 여러 술회사들을 둘러보고 네. 여기 청주에 가서 우문산에도 올라갔다가 이제 술회사를 들렀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연락 안 주고 이렇게 찾아가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술회사에서. 그런 그 중에 뭐 10군데 찾아가면은 찬밥 신세가 한 반이요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기억 남는 것은 이 운문회사는 처음부터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반기면서 친절하게 온 그 공장 구역을 다 시설들을 보여주고 소개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네. 이 운문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냐? 가족적인 분위기다. 그래서 회사가 적극 장려하는 것이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근무했으면은 그 아들, 손주와도 계속 근무하게끔 우대 정책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직원들 중에는 2대, 3대, 형제 이런 것이 숱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목적인, 가족적인 친한 관계로 유대감을 가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절로 생산 효율도 높아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 운문술의 가격은 본품이 53도입니다. 53도인데 운문진양 중에서 유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유백. 요거 뭐냐면 우윳빛으로 희다라는 건데 요게 지금 한 400원 합니다. 400위안. 우리 돈 한 8만원 정도 하죠. 그 다음에 53도 제일 비싼 게 운문진양 홍원이라고 있습니다. 홍은 기러기입니다. 기러기가 멀리 날아간다는 뜻인데 이게 550위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운문장이 있습니다. 운문장은 51도예요. 아, 도수가 좀. 예. 이게 500위안 정도입니다. 우리 돈 10만원 가량 되겠지요. 자, 이런 술들이 산동에서 나오는 장향형 운문술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번 산동 장향형 백주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